자, 안녕하십니까. 시험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큰일이 생겨가지고 강의에 집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2시간 정도, 2시간 반 정도에 걸쳐서 몇 가지 중요한 얘기들을 책에서 그리고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것들 몇 가지를 정리하고 마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시험이 끝나면 이쪽 우리 업체 측하고 다시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강의하지 못한 부분은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고 또 정확한 정리를 통해서 강의를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거듭 죄송하고요. 자, 그러면 일단 몇 페이지부터 보실 거냐면 일단 168페이지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책에 비료공업에 관해서 비료의 종류가 구별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구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소의 생성과 그리고 제주공업에 관한 것, 자, 이런 것들을 몇 가지 정리하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첫 번째 168페이지 잠깐 책을 펴보시면 자, 이런 얘기죠. 알칼리 금속이다. 그러면 이 일족이고,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금속은 주기율표에서 맨 왼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온화가 되면 양이온이 되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산화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 스스로는 뭐가 됩니까? 환원제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리튬, 나트륨, 그 다음 칼륨 등등으로 이루어지는 금속이 뭐다? 알칼리 금속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밑으로 내려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껍질이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반지름이 증가한다. 증가하는 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 밑으로 내려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반응성이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성이 증가한다. 자, 이거 그 대신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자, 서로 영향을 주는 것들이 크죠. 그래서 녹는 점, 끓는 점이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점, 끓는 점이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자,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자, 여기서 6번. 상온에서 물과 격렬히 반응해서 수소를 발생시키고 용액은 뭐가 된다? 염기성이 된다. 그렇지만 이제 이것은 폭발적인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봤듯이 어떻게 됐습니까? 밑으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 반응성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수소가 발생되는 것도 항상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이것이 폭발적인 반응을 하기 때문에 7번. 알칼리 금속은 어디에다 보관한다? 석유에다 보관한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트륨 화합물, 그 다음에 수산나트륨의 제조,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탄산나트륨이나 아니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없지만 황산의 제조라든가, 인산공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몇 가지, 정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보시면,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탄산나트륨 한번 보도록 하죠. 문제를 통해서 이제 몇 가지 보겠지만, 첫 번째, 소다를 만든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중간체로해서 여러 가지 사용을 하게 될 건데, 자, 이것을 뭐라고도 하고, 탄산나트륨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만, 또는 소다에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것들의 사용은, 자,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쓰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자,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무슨 방법이 있고, 르블랑 법이 있고, 방식이 있고, 식이 있고, 두 번째는 암모니아 소다법 해가지고 법 해가지고 뭐라고 한다? 솔베이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이제 르블랑법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만들어내느냐 그랬더니 황산소다를 중간체로 만들어서 소금을 이용을 해가지고 소다로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자, 황산, 나트륨이 뭐가 된다? 중간체가 된다. 가 중간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방식은 뭐가 생기느냐 그러면 자, 염산과 표백분이 발생을 해요. 부산물로 염산과 표백분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자, 이 당시에는 이것이 이제 수유가 산업적으로 수유가 줄고 그다음에 이제 유독성 폐기물이 되는 것이죠. 폐기물이 되어서 수요가 감소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암모니아 소다법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뭘 가지고 했느냐 그랬더니 소금과 석회석을 이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금과 뭘 이용했다? 석회석을 이용해서 제조했다. 그래서 자, 이것이 이제 대량 생산의 길을 텄다 이렇게 됩니다. 생산을 하게 되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암모니아 소다법은 이제 여러 가지 반응 공정을 거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자, 일단은 황산소다가 중간체로 되어 있다. 소다가 뭡니까? 나트륨이다 이런 얘기예요. 소듐. 그러면 이렇게 쓰겠죠? 어떻게 되겠어요? Na2SO4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중간체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뭐가 생겼다? 염산과 표백분이 중간체로 생겼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르블랑법이라고 하는 것은 황산의 이것의 진행식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자, 한번 보자고요. 첫 번째 어떻게 됐어요? 두 단계로 거쳐가는데 첫 번째 뭘 가지고? 소금을 가지고 플러스 자, 황산을 썼다고 그랬죠. SO4를 가지고 화학 반응을 시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뭐가 만들어졌냐면 NaHSO4가 만들어지고 자, 부산물로 그 다음에 이제 염산이 만들어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이것은 이제 침전을 하겠죠. 자, 그 다음 여기 NaHSO4를 가지고 자, 이것은 다시 여기에다가 소금을 반응을 시켰다. 자,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랬더니 자, 이것은 이제 솔리드겠네요. 자, 그랬더니 뭐가 되고 Na2SO4가 되고 자, 플러스 자, 여기도 이제 고체가 되겠죠. 플러스 뭐가 나왔어요? 염산이 자, 염화수소죠. 그러니까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이걸 망초라고 합니다. Na2SO4를 또는 뭐라고 한다? 망초라고도 하더라. 참조해 두시고 자, 이것을 어디에다가 코쿠스에다가 자, 석탄을 어떻게 했어요? 탄화시키면 코크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코크스에다가 한번 고온으로 해줬더니 자, 이 녀석이 어떻게 됐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2S가 되고 플러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 녀석이 탄소하고 결합해 가지고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졌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요 녀석을 어디에다가 Na2S에다가 플러스 그래서 자, 이제 석회석이죠. 탄산칼슘하고 반응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이 녀석이 뭐가 되고 이렇게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Na2CO3가 되고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겠네. CA하고 S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뭐가 생겼어요? 염소가스들이 생겼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렇게 만들어졌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것이 무슨 법이다? 르블랑법이다. 그래서 공해가 심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자, 르블랑법에서 우리가 기억을 해줘야 되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자, 황산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황산 나트륨이 중간 과정으로 들어간다. 자, 이거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 암모니아 소다법은, 자, 암모니아 소다법이니까 당연히 소금하고 뭐가 들어갑니까? 암모니아가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석회석을 이용한다는 것은 이것이 뭐가 만들어지고 CO2가 나온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NaCl에다가 뭐가 들어갔어요? 암모니아가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플러스, 자,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됐더니, 자, 뭐가 만들어지고, NaH, CO3가 만들어지고. 자, 플러스, 여기다가, 이 녀석이 결합을 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NaH4, 이렇게 만들어지더라. 자,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다음에 이제 이 녀석을 뭐라고 합니까? 탄산수소 나트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탄산수소 나트륨을 플러스 여기에다가 자, 이것을 그대로 분해를 시키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뭐가 만들어지고 Na2, CO3가 만들어지고 플러스 그러면 이제 물하고 뭐가 만들어지더라? 이렇게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만들어지더라. 자, 그렇게 해서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암모니아 소다법. 이것을 무슨 법이라고 한다? 솔베이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소금하고 뭐가 들어갔습니까? NH3가 들어갔더라. 암모늄이.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것이 무슨 법이다? 소다법이다. 자, 기본적으로 이거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거 탄산나트륨 솔베이법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고.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떤 것? 소다회를 만드는 방식에는, 자, 이거 보통 탄산칼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광물로는 석회라고 하죠. 그래서 회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나트륨, 소디움을 뭐라고 했다? 소다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참조해 두시면 되겠어요. 이것은 이제 학문적 용어로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는 공업적으로는 알 필요가 있는 용어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서 요거 한번 보자고요. 자, 산화환원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좀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령 몇 페이지, 180페이지 나와 있는 중크롬산 칼륨이라든가 과망간산 칼륨이라든가 그 다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특징을 조금은 봐두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전기화학 반응이 있는데 자, 산화와 환원에 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산화 환원을 얘기를 할 때는 자, 넓은 의미에서는 자, 몇 페이지? 185페이지. 산화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한다? 전자를 잃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 환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를 얻는 것을 얘기를 한다. 자, 이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요거 한번 보죠. 몇 페이지? 표준 전극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표준 전극전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뭘 얻어내느냐 그랬더니 기본적으로 기전력을 어떻게 됩니까? 표준 환원 기전력을 얻어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몇 페이지 나와 있는 식을 보면 188페이지 나와 있는 식을 보면 자, 이런 얘기죠. 자, 이거 지워버립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기억을 해줘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산화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것이다? 전자를 잃는 것이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환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는 것이다? 전자를 얻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표준 환원전위를 기준으로, 그래서 항상 환원된 값만 얘기를 합니다. 환원된 값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전자를 얻는 값을 기준으로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 제된 보시면 2 플러스가 뭘 했습니까? 전자를 2개를 얻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뭘로 됐어요? 아연 금속으로 되었습니다. 자, 이때 표준 환원전위를 봤더니 이렇게 표현을 하죠. 얼마가 나왔습니까? 마이너스 0.76V가 나왔네요.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것에 구리의 자, 기전력을 봤어요. 그랬더니, 자, 여기 Cu2 플러스가 어떻게 됐습니까? 똑같이 전자를 받아가지고 뭐가 됐다? 구리 금속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 몇 볼트가 됐냐면, 플러스 0.34V네요. 그러면 여기서 의미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항상 환원전위 값이 뭐가 있으면 전자를 얻는 과정이 플러스면, 여기 플러스죠. 그럼 이것은 뭐다? 자발적 과정이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 자, 여기 두 번째 어떤 것이 마이너스 값이 나와 있으면, 기전력 값이 마이너스가 되어 있으면 이것은 자, 여기는 이제 정반응이죠. 정반응이 무슨 과정이다? 자발적 과정이고. 자, 마이너스 값이면, 자, 여기 마이너스 조심하시고요. 그러면 뭐가? 역반응이 자발적 과정이 됩니다. 정이 된다. 그러니까, 자, 이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거꾸로 하면 제대는 어떻게 되고, 제대는 2 플러스에다가 뭐가 됩니까? 2개의 전자가 나오는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전위는 얼마가 된다? 0.76V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CO2 플러스는 자, 2개의 전자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구리가 되었더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 녀석은 몇 볼트가 되는데? 0.34V가 되는데. 그럼 이거 합해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덴에다가 Cu2 플러스가 되면, 자, 이 녀석이 산화돼 가지고 제덴 2 플러스가 되고, 그 다음 뭐가 되었다? 구리가 되었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 놓고 이걸 합했더니 얼마가 됐습니까? 1.1V가 됐네요. 자, 요거 이렇게 합해 준다는 것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전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전지의 구조 표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간에 밑에 보시면 항상 이런 얘기입니다. 전지의 구조 표시는 어떻게 하느냐면, 자, 왼쪽에다가 뭘 표시하느냐? 환원 산화에 에노드를 표시해. 그러니까 뭘 한다? 산화를 표시하고요. 산화전극을. 그 다음에 자, 중간에 뭘 하게 됩니까? 보시면 여러분들이 전해질을 표시한다. 염다리라면 이제 2개를 표시하겠죠. 염다리는 2개로. 자, 그래서 산화전극 표시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뭘 표시하고? 전해질 용액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뭐가 표시된다? 캐소드가 표시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자, 에노드라고 하는 것은 주는 것, 받는 것,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기는 뭐다? 환원이 일어나는 곳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그래서 보통은 여기서 전하를 주기 때문에 뭐가 이루어지고, 전자를 주는 것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여기는 뭐로 표시한다? 플러스로 표시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것은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볼타전지 같으면 어떻게 표시를 했습니까? 그랬더니,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제덴에다가 여기는 뭐가 일어나고? 산화가 일어나고, 이렇게. 자, 그래서 뭘 쓰고, 그리고 뭐가 되었다? 구리가 되었다. 자, 이렇게 써진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것들. 그래서 전지에 관한 기본적인 것들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 두셔야 됩니다. 다만 하나 몇 페이지? 169페이지 보시면 감극제라고 나와 있네요. 자, 수소 발생으로 생기는 분극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양극에서 생긴 수소를 산화시키는 데 이용되는 산화제를 얘기하더라. 자, 그래서 여기는 뭐가 들어갑니까? 중크름산 칼륨이라든가 아니면 이산화만간이라든가 과산화수소수가 들어가더라.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조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전지 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 이것 대신에 이제 뭘 썼습니까? 그러니까 가령 기존의 건전지는 자 중간에 염화 암모늄이 들어갔지만 알칼리 전지는 그 사이에 전해질 용액으로 뭐가 들어갔어요? 수산화 칼륨이 들어갔다. 자, 이렇게 대체가 돼서 보다 더 안정적으로 사용이 되더라.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특징을 보시면 알칼리 전지의 특징이 나와 있죠. 몇 페이지? 190페이지. 제일 밑에 보통 건전지보다 가격이 비싸지만 에너지 용량이 50% 정도 크고, 그리고 이산화 망간 전지보다 방전 전압이 일정해지고, 그 다음 세 번째, 낮은 온도에서 방전 전압의 변화가 적고 큰 전류를 얻을 수 있고 고성능 휴대용 전원으로 적합하다. 참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쭉 넘어가서요. 자, 그 다음 이제 최근에 들어서 자, 관심도 많아지고, 사실은 연료전지라고 하는 것은 아폴로 우주선 쏠 때, 아폴로 우주선이 쏠 때가 언제입니까? 1960년대죠. 부터 전원으로 이용했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중동전이 발발하고 석유값이 올라가니까 대체 에너지 수단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 기본적으로 연료전지가 됩니다. 그럼 연료전지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건전지나 축전지라고 하는 것은 박싱이 되어 있거나 그래서 한정된 자원만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수명이나 용량이 한계가 있는 것인데, 연료전지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부터 계속 연료를 공급하면 무한정으로 계속 전력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연료전지의 특징입니다. 또 여기서 발생하는 열을 가지고, 자, 여기서 전력만 생산을 하면 그렇게 효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뭐 40에서 50%다 이렇게 될 수 있지만, 발생하는 열을 이용을 하면 효율을 80%까지도 높일 수 있더라. 그래서 매우 효율적이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무공해죠. 그래서 무공해 연료가 되더라.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료전지의 종류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5가지 종류가 나와 있죠. 인산형 연료전지가 있고, 그 다음에 용유용 탄산염 연료전지가 있고,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알칼리 연료전지,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왔던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작동 온도가 가장 낮은 것은 뭐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개발이 가장 늦은 것이 제일 밑에 나와 있는 거죠. 제일 밑에. 자, 그래서 뭐가 있느냐면,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가 작동 온도가 몇 도냐? 그랬더니 80도씨 정도 되더라. 자, 그래서 순서대로 보면 인산형 연료전지는 약 200도씨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산형은 몇 도 정도 되더라? 약 200도씨 정도. 그러니까 170에서 200 또는 180에서 210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200도씨 정도. 그 다음 용융 탄산염 연료전지는 이것은 약 몇 도씨 정도? 650도씨 정도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는 이것에 열에 이길 수 있는 온도가 높아서 몇 도씨 정도 올라가느냐? 약 1000도씨까지 올라갑니다. 매우 높은 온도죠. 그 다음에 알칼리 연료전지는 몇 도씨? 100도씨 정도 되더라. 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고분자를 이용한 것은, 자, 이것이 몇 도 정도 된다고 그랬습니까? 약 80도씨 정도 되더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자, 여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뭘 보느냐면, 자, 알칼리 연료전지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수소와 산소를 공급하게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이것은 공기 중의 천연가스, 산소, 가솔린 분해 시 생성되는 수소로. 그러니까 수소는 여러 곳에서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기 분해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고, 천연가스나 또 가솔린 분해를 할 때라든가 이럴 때 얻을 수 있게 되는데,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어느 극에 쓰느냐 그랬더니 수소는 기본적으로 어디? 양극에 쓰인다. 자, 그 다음 음극에는 뭐가 쓰입니까? 산소가 쓰이더라.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알칼리 연료전지라고 하는 것은 거기 그림에서처럼 자, 어떻게 됐습니까? 양극에 수소 플러스 뭐가 됐어요? OH 마이너스가 됐는데,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자, 여기 앞에 개수가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녀석이 뭐가 되고 4개의 물이 되고 그리고 플러스 4개의 전자를 내놓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뭐가 됩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음극이라고 그랬죠. 잠깐만요. 전자를 내놓더라.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자, 그 다음 두 번째 한번 보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무슨 극이다? 음극 반응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전자를 내놓는 거니까. 그 다음, 자, 마이너스 극에서는, 자, 플러스 극에서 이렇게 일어나는데, 자, 마이너스 극에서는 무슨 반응? 양극 반응이 일어난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자, 뭐하고, 산소하고, 뭐하고 합쳐져가지고, 물하고 합쳐져가지고,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플러스, 여기에서 나온 전자를 가지고, 자, 반응이 이루어졌네. 뭐가 됐습니까? 여기 4배의 OH-가 이루어졌더라. 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토탈로 보면 여기 지워지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 전자도 지워지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자, 그리고 여기 2개가 지워졌네요. 그래서 2개의 수소와 그 다음 산소가 반응을 해가지고 뭐가 만들어졌더라? 2개의 물이 만들어졌더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뭐다? 알칼리 연료전지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플러스 극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다가 이제 플러스를 이렇게 연결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마이너스 극의 역할을 한다.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무슨 역할을 한다? 플러스 극의 역할을 한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서요. 자, 하나 봅니다. 몇 페이지? 196페이지. 이건 확인하고 가자고요. 패러데이 법칙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패러데이 제1법칙과 제2법칙이 있죠? 제1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물질로 된 전해질을 전기 분해할 때 생성되는 물질의 양은 자, 어디에? 거기 그 물질에 통해준 전기량에 비례하더라. 라고 하는 거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전기량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 곱하기보다 시간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쿨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전기량이라고 하는 건데, 자, 어떻게 됐습니까? 1A를 1초 동안 흘려보낸 양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또는 이렇게도 되죠. 전류라고 하는 것은 1A는 어떻게 됩니까? 1초 동안 어떻게 됐어요? 1쿨롱의 전하를 흘려보낸 전류 값이다. 이렇게 됩니다. 단시간 동안 흘러가는 전하량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1쿨롱이라고 하는 것은 1A 세크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조해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 1패러데이는 자, 물질 1g 당량, 자, 전자가분의 원자량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1g 당량을 석출하는데 필요한 전기량이다. 자, 그래서 1패러데이는 얼마다? 96,000, 480 이렇게 가는데 그냥 96,500 쿨롱이더라.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또 한 가지 우리가 참조해둬야 될 것 중에 한 가지는 전자 한 개의 질량 곱하기 아드로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전자 한 개 곱하기 6 곱하기 10의 23등이다. 이렇게 해서 96,500이 나왔더라. 참조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몇 페이지? 197페이지에 전의 효율, 전압 효율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조금 여유가 있을 때 봐두시고요. 자,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서, 여기에 이제 문제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들을 다 봤으면 좋겠지만, 자, 몇 가지, 한번 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와 있는데, 요거 한번 봅니다. 제가 유인물 중에 몇 가지를 올려놨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자, 비료 공업 해가지고, 비료의 종류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유인물 가지고 한번 확인해서 보고 갑니다. 왜냐하면 농업에 있어서는, 자, 무기공업이라고 하는 것의 시발은 기본적으로 이제 비료공업을 발전시키면서, 발전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먹어야 되니까 농산물의 획득이 필요하고, 그래서, 농산물을 하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자꾸 땅이 황폐화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 비료를 만들고, 그 비료를 이용해서 농산물을 수확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유인물을 보시면, 자, 단일 비료에는 한 가지 종류의 비료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비료가 있고, 질소 비료가 있고, 그 다음 무슨 비료? 인산 비료가 있고, 그 다음 칼륨 비료가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 거기에는, 자, 질소 비료에는 황안, 이렇게 하면 황산 암모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요소가 있고, 질안, 그러면 뭐다? 질산 암모늄. 그 다음, 자, 염안, 그러면 염화 아모늄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질산석회, 그 다음 석회질소가 있고요. 자, 인산 비료에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시면 아모늄이나 질산이나 질소가 들어가면 뭐다? 질소 비료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질소가 많아지면 이제 단백질이 증식을 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엽록소가 진해진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인산 비료가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는 전부 다 인산자가 들어가겠네요. 자, 그래서 인산 제일칼슘, 괄인산석회, 중괄인산석회, 그 다음 뭐가 있고, 용성인비, 소성인비가 있다. 자, 그 다음 칼륨에는, 자, 무슨 칼륨? 황산칼륨. 그리고 염화칼륨이 있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비료에 세 가지가 있죠. 영양요소가. 뭐가 있고, 질소, 인산, 뭐다? 칼륨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복합비료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다? 섞여져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입상 화성비료도 있고, 입상 배합비료도 있고, 그 다음 뭐가 있다? 액체비료가 있더라. 자, 이렇게 일단 용어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가령,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의 제법을 이왕이면 봤으면 좋겠는데요. 다는 정리를 하지 못했고, 자, 몇 가지만 한번 봅니다. 자, 봤더니 뭐가 나와 있습니까? 황안 해서, 황산암모늄은 이제 5가지 이상이 나와 있죠. 그래서 합성하는 방법이 있고, 자, 그래서 합성 암모니아와 황산을 통해서 직접 반응시켜 제조하는 것을 합성 황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회수 황안이라고 하는 것은 부산물로 얻어지는 것이다. 자, 그래서 어떤 것, 나일론 6의 중간체가 뭐냐면 카프로락탐인데, 이 카프로락탐을 합성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로 만들어내는 것이 뭐다? 회수 황안이다. 자, 부산물을 회수했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 부생 황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것은 뭐냐면 코크스로 가스에 포함되어 있는 암모니아를 황산에 포집해서 제조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부가생성물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 변성 황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석회질소를 가열 수증기로 분해하게 되면, 자, 그러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암모니아가 나오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 암모니아를 어디에다가 황산에 흡수시켜서 제조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변성 황안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 석고법 황산 암모늄도 있네요. 석고 분말을 물에 현탁시킨 다음에 암모니아와 탄산가스를 불어넣어서 제조하는 방법이 뭐다? 석고법 황산 암모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소 생성이 나와 있네요. 자, 그렇죠? 그래서, 자, 어떻게 만드느냐. 그랬더니, 액체 혹은 기체 상태의 이산화탄소하고 액체 암모니아를 몇 도? 자, 보시면, 요소 생성할 때 두 배의 NH3하고, 플러스, 어떻게 됐습니까? CO2하고 반응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카바민산 암모늄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NH4 COO 뭐가 됐어요? NH2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냈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카바민산 암모늄 이렇게 됐네요. 자, 이것을 뭘로 했다? 중간체로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자, 여기 부패가 주는 반응이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압력을 주겠네요. 자, 두 번째는 자, 이걸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분해를 시켰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4COO NH2를 했더니 이 녀석이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CO NH2가 몇 개가 있다? 두 개가 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뭐라고 한다? 요소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자, 이것도 참조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뭐가 중간치다? 카바민산 암모늄이 중간치다. 자, 이거. 암모늄입니다. 이 녀석이 어떻게 됐습니까? 분해가 됐다. 이런 얘기죠. 자, 이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녀석이 어떻게 됐다? 이렇게 만들어졌다. 라고 하는 거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여기까지 잠깐 보고요. 잠깐 쉬었다가 제지공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